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본입니다. 지난 4일 우리나라 선박이 중동 바다 한가운데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HMM 나무호, 한국 선원 6명을 포함해 24명이 타고 있던 우리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체불명의 비행체에 피격됐습니다. 약 40년 만에 우리 민간 선박이 군사 공격을 받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나무호 외에도 우리 선박 25척과 선원 160여 명이 2달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건 경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밤 8시 40분 한국 시간입니다. HMM이 운영하는 화물선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나무호는 길이 250m, 무게 5만 톤급의 대형 벌크 화물선입니다. 철강이나 곡물 같은 화물을 실어 나르는 배죠. 당시 한국 선원 6명을 포함해 총 24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선박 뒤쪽 기관실 부근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선원들은 즉각 이산화탄소를 방출해서 4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사고로 보였습니다. 엔진 과열이나 기계 고장으로 인한 화재가 아닐까 생각했죠. 하지만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10일 외교부는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상의 비행체 2기가 약 1분 간격으로 나무호의 선미좌연을 타격했다. 쉽게 말해 드론이나 미사일 같은 것이 날아와서 우리 배를 2번 공격한 겁니다. 선체에는 폭 5m, 깊이 7m의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한 번 공격으로 배가 혼란에 빠졌을 때 1분 후 다시 공격해서 확실히 타격을 준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공격 방식을 더블탭이라고 부릅니다. 어제 외교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공격에 사용된 비행체의 엔진 잔해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현재 이 잔해가 국내로 운송 중이고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정밀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분석을 통해 어떤 종류의 무기가 사용됐고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것인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은 어떤 곳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의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좁은 바닷길입니다. 가장 좁은 곳은 폭이 고작 33km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 인천 정도의 거리입니다. 정말 좁죠. 그런데 이 좁은 해협이 왜 중요할까요? 전 세계 원유의 약 20%, 하루 2,100만 배럴이 이곳을 지나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같은 산유국들이 석유를 수출하려면 반드시 이 해협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쉽게 말해 이 해협이 막히면 우리나라에 석유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석유가 없으면 자동차가 멈추고 공장이 멈추고 난방도 못합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세계 경제의 목줄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해협의 북쪽이 이란 영해라는 겁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이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우리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지나갈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은 모든 나라 선박이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는 국제 항로입니다. 무해통 항권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를 해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인 이라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 4일부터 프로젝트 프리덤, 해방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 선박들을 빼내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나무호가 공격받은 날이 바로 미국이 이 작전을 시작한 날입니다. 나무호 전후로 프랑스 선박, 중국 선박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 선박이 군사 공격을 받은 것은 약 40년 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때였습니다.
당시에도 이 지역에서 우리 유조선들이 미사일에 맞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4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다시 반복된 겁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강력히 규탄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이란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지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란의 소행으로 확정되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이란 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사과 요구를 해야 합니다. 둘째, 재발 방지 약속과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셋째, 고립된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은 한국에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군사 작전에 참여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자칫 이란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면 오히려 우리 선박과 선원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전쟁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는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나무호는 다행히 두바이로 예인돼서 수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무호만이 아닙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우리 선박 25척과 선원 160여 명이 2달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들은 3월부터 이란의 봉쇄로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식량과 연료는 일정 수준 확보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2달 동안 좁은 배 안에 갇혀 있으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원래 교대할 시기가 된 선원들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해운사들은 선원들의 건강과 심리 상태를 점검하고 위로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손실입니다. 이들 26척의 선박에서 하루에 21억 원씩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까요? 첫째, 유류비입니다. 배가 정박해 있어도 기계를 계속 돌려야 하는데 전쟁으로 기름값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둘째, 전쟁 보험료입니다. 이 지역을 지나는 배들의 보험료가 1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셋째, 선원들에게 주는 위험수당입니다. 넷째, 식량과 생필품 비용입니다. 이런 손실이 매일 쌓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소해운사들은 이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경영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배정했지만 업계가 요구한 150억 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14억 원만 책정됐습니다. 이대로 상황이 장기화되면 일부 중소해운사들은 도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직접적인 것은 유가 상승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하면 국제 유가가 오릅니다. 실제로 이 사태 이후 국제 유가가 50% 가까이 올랐다가 최근 휴전 논의로 조금 내렸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우리 주머니 사정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고 택시비와 버스 요금도 오를 수 있습니다. 난방비와 전기요금도 덩달아 오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석유를 수입해서 화학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석유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우리 수출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대체 공급선을 찾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다른 항구나 오만,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에서 석유를 더 많이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비축유를 적절히 활용해서 석유 공급의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안전하게 개방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4일 우리 선박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체불명의 비행체에 피격됐습니다. 40년 만에 우리 민간 선박이 군사 공격을 받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 160여 명이 2달째 고립돼 있습니다. 정부는
비행체 잔해를 분석해 공격 주체를 밝히고 외교적 노력으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한 귀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 배 한 척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경제의 생명줄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이 불안정하면 석유 공급이 끊기고 유가가 폭등하고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 같은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고립돼 있는 우리 선원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뉴스에이븐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나무호 피격 사건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